베트남과 태국,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는 모두 군족 국가로 때로는 경쟁하기도, 때로는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네 나라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외교적으로 많은 범례를 범하며 주변국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와는 확진자 떠넘기기를 통해 청정국가 이미지를 이어나가다 국가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얀마와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베트남이었습니다. 전염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던 지난 2월, 리 베트남 대사와 아웅산 수지 미얀마 외무부 장관이 만나 두 나라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이 미얀마를 직접 찾아간 이유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아세안 의장국에도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외신들은 이번 베트남의 미얀마 방문이 이에 따른 정치적인 행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베트남은 미얀마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미얀마 역시 베트남의 발전을 롤모델로 삼겠다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약속이 깨지는 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심각해지자 바로 한 달 뒤인 3월, 베트남은 미얀마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쌀 수출마저 자국의 비상식량 확보라는 명분으로 갑작스럽게 모두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베트남은 3대 쌀 수출 국가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쌀 수출 중단 결정은 가격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역시 쌀이 수출의 주요 상품이지만 베트남이 다시 쌀 수출 제한을 풀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세계적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미얀마 쌀값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쌀 수출에 있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미얀마는 중소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쌀 수출 정책에 따라 맞춰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미얀마 입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던 베트남의 행보에 기분이 좋을 순 없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베트남과 동일하게 동남아 국가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특성상 1년에 별을 2번 재배하는 이기작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세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쌀 수출국으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 당시에는 어려운 한국 국민들을 위해 쌀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가 한국에 쌀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지금 두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군부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농업 기술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었고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 품질이 계속해서 하락하여 베트남에게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베트남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미얀마를 잊지 않고 한국은 미얀마를 제2의 베트남 시장으로 생각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 미얀마의 이점만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난 5일 농촌진흥청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의 쌀 산업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K농업 민간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균일하고 품질이 높은 벼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지 원료벼의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2014년부터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미얀마의 벼 품종 개발부터 재배기술 개선 및 수확후 관리 기술까지 전파하면서 미얀마 현지 맞춤형 벼 생산 관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품종과 미얀마 품종을 교배하여 미얀마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생산량까지 높일 수 있는 벼 품종 선발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과거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업무 협약입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도정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7년 미얀마 현지의 미국 종합 처리장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직접 뚱대 수로변에 9만 톤 규모의 미국 종합 처리장을 직접 완공하며 연산 총 10만 톤 규모의 도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미얀마 내에서 양질의 벼를 생산하고 이를 직접 우수한 설비로 가공해 중국과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판매하게 되고 이는 곧 미얀마 쌀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고 수익성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시보 시장은 이번 민간협력은 벼 품질 향상을 통한 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 및 미얀마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벼 종자 개발부터 재배, 그리고 수확과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첫 사례이며 미얀마 정부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무작정 미얀마에게 어려울 적 도움을 받았으니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도 장기적으로 미얀마 시장에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을 이용해서 돈만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많은 국가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미얀마 쌀 산업 존폭 지원이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